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저 자녀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끔 전화 한 통만 해주길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큰 기대 없이 잘 지내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 자식을 남처럼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걱정은 계속되고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무료했던 일상이 재밌어지고 손주들을 데리고 올 때는 자식이 어렸을 때보다 더 예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남처럼 지내라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70대 김씨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다시 시골로 내려와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70대 김씨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왔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후 모아둔 돈으로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소소하게 농사일을 하며 평안하게 살던 김씨 할머니에게 어느 날 무릎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에게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죠. 무슨 일을 하셨길래 무릎이 이렇게 상하셨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농사일도 당분간 못하겠네요. 그럼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연금과 같은 소득이 있긴 했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통화하던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걱정해주니 하나도 안 아프네. 그러나 무릎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시골로 이사를 오셨어요? 어머니, 서울에서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요? 무릎이 원래 안 좋았던 김 씨는 시골에 이사하기 전 아들에게 같이 살자는 권유를 받았었지만 자식들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결국 시골로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늙은이 모신다고 너희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같이 살기를 얼마나 바랐는데? 그리고 같이 살면서 애도 가끔씩 봐주시면 저희도 훨씬 좋죠? 맞아요. 어머니, 하나도 안 불편해요. 민지도 어머님 많이 좋아하고요. 농사일도 할 수 없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야 하나 고민하던 김 씨는 결국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게다가 어여쁜 손녀를 보며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 너희가 괜찮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마. 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신난다. 그렇게 함께 살기로 한 이후 시골집을 처분한 자금과 아들의 전세 자금을 합쳐 새로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손녀를 김 씨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애엄마랑 먼저 식사하세요. 애엄마도 좀 늦는다던데. 민지랑 먼저 먹으마. 그래요? 알겠어요. 전 밥 먹고 들어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김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바빠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던 거구나. 김 씨는 아들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살자고 했던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손녀를 보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산책 나갈까? 산책이다. 산책. 공원에서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아, 저희 방금 역 앞에서 마주쳤어요. 퇴근길에 마주쳤지 뭐예요. 난 너희가 하도 안 오길래. 민지가 놀자고 해서 산책 나온 길이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저희 들어가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김 씨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너희 요즘 일찍 들어오네? 바쁘진 않은 거니? 바쁜 거 다 끝나서 앞으로는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얼른 밥 먹어야지. 내가 저녁 차려줄게. 아냐, 엄마? 이미 배달시켰어. 뭐라고? 또 배달을 시켰어? 아들은 틈만 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그러한 점이 김 씨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매일 시켜 먹으면 돈은 어떻게 모으려고 그래? 내가 반찬을 얼마나 많이 해뒀는데? 에이, 시켜 먹으면 편하고 좋지 뭘 그래. 그냥 편하게 밥 먹자. 김 씨는 몸에 안 좋다며 잔소리를 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귀가 밝은 김 씨는 속닥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나도 이제 민지 내가 키우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척 엄마 집에 있는 것도 이제 힘들어. 좀만 기다려봐. 그렇다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이제 슬슬 이야기하죠. 그들은 김씨 할머니 몰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마땅한 곳을 못 찾았어. 다 너무 비싸던데 그냥 저번에 본 요양원으로 하자니까. 거기가 제일 가격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더라. 이제 더 이상 잔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 반찬도 맛없어서 매일 시켜 먹어야 하고. 김씨 할머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세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구하기 위해 김씨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같이 살다가 김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조금만 더 찾아보자. 그래도 괜찮은 곳은 찾아드려야 할 거 아냐. 김씨는 이야기를 듣다가 몰래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감정이 솟구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슬픈 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김씨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무색하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부터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며느리는 하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도와드리지 못하네요. 며느리는 김씨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척 이야기했습니다. 김씨는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고 본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도 모른 채 며느리는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에 점점 지쳐갔고 같이 살기로 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김씨는 결국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릎이 자주 아프네. 무릎이 아파서 당분간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병원에 가보니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최소한으로 움직이라고 하네. 애엄마한테 잠깐 일 좀 쉬고 아이 좀 보라고 해야겠다. 일단 알겠어. 엄마는 좀 쉬어. 아이 봐주느라 더 그랬나 보다.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는 상황에 조금은 당황한 김씨였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네. 당분간 자기가 일을 쉬고 아이 좀 봐야 할 것 같아. 일을 쉬라고? 내가? 정말? 그럼 당분간 내가 애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며느리는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씨는 속으로는 고소해하며 이야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챙겨주려는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리며 무릎이 아픈 것은 과장된 이야기였지만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아들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자식과의 관계가 항상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것 같다가도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걱정해주는 존재가 자식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들이 서운하게 할 때는 한없이 밉다가도 사과를 하면 쉽게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것보다 크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사연에서도 보듯이 원래는 좋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함께 살면서 틀어지기도 했고 다시 떨어져서 지내니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자식들이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꽃을 피울 시기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도록 키운 것만으로도 이미 부모 노릇을 다 한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도와줬다면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 정도로 뒷바라지를 했다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들에게 아직까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세상 곳곳을 탐험하며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아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마음속에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